사상 초유의 사태가 시드니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비효율의 대명사였던 공항 시스템이 단 1년 만에 세계 1위 효율성을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만한 회의론자들을 침묵시킨 한국식 SIN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공항의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든 충격적인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드니 공항 운영팀에서 일하는 신입 데이터 분석가 루카스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는데 승객 흐름 대시보드를 들여다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곡선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공항의 복잡한 혈관을 정확히 눌러서 붓기를 가라앉힌 듯 그렇게 매끈했습니다.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이 현상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평균 대기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이 있었고 그 패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정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깔끔한 데이터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발견을 한 듯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적해보니 출발지는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도착편은 꾸준히 달랐지만 승객들의 동선에서 나타나는 흔들림은 거의 없었죠. 저는 이 독특한 패턴에 S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 면세점, 게이트까지의 평균 이동 시간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제 안에 오만한 목소리가 속삭였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5주치 데이터를 겹쳐놓고 봐도 S라인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CCTV 표본 영상을 꺼내서 직접 확인해봤는데 그들은 서두르지도 않았고 누군가 고함을 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만 정확히 해낼 뿐이었죠. 저는 노트에 크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17쪽짜리 보고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상사 맥스에게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서울발 패턴이 만든 38% 효율 향상 가설이었죠. 맥스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호주는 호주 방식이 있다더군요. 그 말은 곧 제 노력이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터보다 관성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 보였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체크인 카운터에 엘라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팀이 오면 하루가 정말 편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메모를 꺼내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준비 서류부터 수화물 무게, 줄서기 예절까지 술술 이야기해줬죠. 그날 밤 직원들의 체감과 데이터가 같은지 점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저는 문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의 씨앗이라고 말이에요. 맥스가 냉소적으로 웃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일치된 증언이 제게는 더 큰 확신을 주었거든요. 엘라뿐만 아니라 다른 카운터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효율성이었어요. 준비성과 질서가 운영 스트레스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증언을 추가 자료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새벽 근무 지원을 자청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 게이트에서 그들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 빠르지 않은 발걸음, 그러나 묘하게 정렬된 움직임이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분이 손짓 한 번으로 대열을 풀고 다시 모았습니다. 말보다는 신호가 훨씬 많은 팀이었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 수화물 태그가 묘하게 한 번에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메모에 한 번에 맞물리는 톱니바퀴라고 기록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그들은 벨트와 전자기기, 액체류를 순식간에 분리해냈습니다. 트레이가 공백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엘라가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그분들은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 편견이 사르르 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절차 숙지부터 사전 분류, 그룹 내 무언의 합의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공항의 복잡함을 예의와 준비로 정돈하는 힘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본 모든 장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학습이었거든요. 이런 모범 사례를 다른 승객들도 따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넘어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S라인 기반 동선 개선 시범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전체 대기 시간을 15%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었어요. 경영진 회의에서 IT 개발부의 앨런이 맞불을 놨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확대가 진짜 답이라고 하더군요. 문화별 조정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앨런은 제 제안을 특정 국적 편애로 몰아갔습니다. 예산 심의표에서 제 프로젝트는 진한 파란색 칸에서 흐린 회색 칸으로 바뀌었어요. 승인 예정에서 보류 상태로 전락한 거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편애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모범 사례의 일반화라고 말이에요. 회의장 밖에서 저는 좌절을 꾹꾹 삼켜야 했습니다. 높은 판돈이 저에게 걸려 있었거든요. 내년도 운영 효율 목표치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실험 설계를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동선 안내부터 앱 알림, 보안대 사전 분류, 셀프 브리핑 키트까지 모든 걸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제목도 바꿨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한국식 체크리스트로 말이에요. 앨런의 비판이 오히려 제게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준 셈이었어요. 특정 국적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승객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로 접근하기로 했거든요. 무인화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공항 라운지 복도에서 저는 보안팀장 패트릭과 마주쳤습니다. 그 실험에 자신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패트릭은 한국 승객줄에 서본 사람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보안대에 사전 준비존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샘플 트레이 위에 모범 세팅을 전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면세구역 매니저 올리비아도 합류했습니다. 동선을 선회형에서 직진형으로 정리하면 체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엘라는 체크인 카운터 뒤에 간단한 두 줄 요약 안내를 붙였습니다. 여권과 탑승권 미리 준비, 수화물 무게 23kg 확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친절한 힌트로 묶어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외의 조력자들은 늘 현장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패트릭과 올리비아, 엘라 모두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좋은 사례가 모두의 공통 규칙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거든요. 보여주기 트레이나 사전 준비존 같은 시각화된 표준이 핵심이었어요. 복잡한 설명보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가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현장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제 혼자서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었어요. 팀워크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시범 운영 1주차에는 안내 표지와 앱 알림만으로 변화를 노려봤습니다.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어요. 이용률이 30%를 넘지 못했거든요. 앨런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봐라, 문화는 수입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표지가 너무 많았고 메시지가 길었어요. 사람들은 바쁠수록 짧은 문장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글자를 아이콘으로 대신 바꿨습니다. 문장도 5단어 이내로 압축했어요. 액체 분리, 전자기기 빼기, 벨트 해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주에는 체감 속도가 좋아졌지만 수치는 아직 미세했습니다. 저는 진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모범을 몸으로 보여줄 살아있는 매뉴얼이 해답이었습니다. 안내 간결화와 아이콘 표준, 행동 전 정보 전달이 중요했어요. 한국 방식의 핵심을 짧고 정확하게 번역해내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첫 실패를 근거로 한 비아냥거림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요한 개선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다음 단계에 적용하는 것, 그게 진짜 데이터 분석가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시도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의 발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 단체 승객들에게 살아있는 매뉴얼 영상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엘라와 패트릭이 참여해서 실제 절차를 90초 영상으로 재현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대기줄 상단 모니터에는 한국식 준비 3단계를 띄웠어요. 바닥에는 발자국 스티커를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면세구역 입구에는 최적 동선 라인을 얇은 노란색으로 그었어요. 공개 시연 당일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였거든요. 놀랍게도 앞줄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먼저 스티커를 밟고 가이드대로 움직였습니다. 뒤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실시간 대시보드에 파란 그래프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문화는 못 배운다는 주장이 눈으로 배우는 모범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초단위 절차 영상과 바닥 동선, 실험 관찰 개선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예의가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 그 과정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달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시각 자료가 훨씬 강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문화의 힘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방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가슴 속에서는 성취감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시연 이후 초기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일부 승객들이 스티커와 안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피크타임에는 다른 항공편 승객들이 동선에 끼어들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시범은 좋은데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어요. 저는 수치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효율성은 평균 11% 개선되었지만 목표치보다는 낮았어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초기 모범 사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승객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였거든요. 엘라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그 영상을 앱과 웹에도 띄우자는 거였어요. 우리는 공항 도착 전 알림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탑승객이 출발 전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죠. 성공 후에 느슨해지는 걸 시스템화로 다시 표준 만들기로 극복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온라인 사전 안내 시스템과 도착 전 행동 유도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식 준비성이 오프라인을 넘어 디지털로 확장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프로세스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중요성이 새롭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행동 기반 동선 설계였어요. 첫 장에 짧게 썼습니다. 우리는 배려하는 여행자들을 관찰하며 배웠다고 말이에요. Q&A 시간에 한 유럽 공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 여행자들이 누구냐는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비와 배려를 습관으로 가진 이들이라고, 서울에서 많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발표 후에 몇몇 공항 관계자들이 제게 명함을 주며 자신들 공항에도 적용해보자고 했습니다. 에런조차도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는 말을 남겼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문화를 증명한 순간이었거든요. 비판자마저 인정하게 만든 성과였어요. 문화 관찰 기반의 동선 설계가 실제로 통했던 거였죠. 한국식 예의범절이 세계 공항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준비성과 배려가 단지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로 검증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작은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넓어진 것 같았거든요. 이런 변화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시범 운영이 끝나자 시드니 공항은 일부 구역에 준비존을 상시 설치했습니다. 안내 스티커와 발자국 표시도 디자인을 개선해서 고정 부착했어요. 저는 운영팀 내부 교육 자료에 한국 사례를 정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른 국가 출발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늘어났어요. 승객 동선과 대기 시간 그래프가 눈에 띄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엘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조금은 서울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정시범에서 정규 운영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어요. 시각 디자인 고도화와 표준 매뉴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외국 현장에 한국의 운영 DNA가 이식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모범이 전체 공항 문화를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데이터와 현장, 이론과 실무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도전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몇몇 부서에서는 다른 노선에도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국제선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효율성 향상폭을 시각화했어요. 특히 대기 시간 단축이 승객 만족도 점수 상승과 직결된다는 수치를 강조했습니다. 발표 후에 대부분의 반대 의견이 사라졌어요. 에런도 이번엔 제 편이었습니다. 다음엔 자신이 먼저 도울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전 노선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변화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론자들의 마지막 저항이 수치로 설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실적이 문화의 가치를 입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협력자로 바뀌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설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에런처럼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사람도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조직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설득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성과를 보여주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리더십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명령이나 권위가 아니라 설득과 협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는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1년 뒤 시드니 공항은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식 발표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을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제 책상 위에는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국경을 넘는다고 말이에요. 시범 사례에서 세계적 성과로 이어진 여정이었습니다. 문화가 효율로 직결되는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한국인의 예의와 준비성이 세계 최고 공항의 기준이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상을 받는 순간 저는 처음 데이터에서 S라인을 발견했던 그 새벽을 떠올렸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개인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변화가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워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글로벌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공항의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습관은 국경을 넘고 준비와 배려는 언어보다 빠르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시드니 공항이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인의 예의와 준비성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